아, 네, 어서오세요. 예, F님 어서오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카쿠터님 어서오세요. 천신누이님 어서오세요. 네, 어제는 인드라가 가게를 쉬었습니다. 어제 매출이 좀 있었을 텐데, 인드라는 원래 시내에서 시위를 하게 되면, 데모나 시위를 하게 되면 인드라 가게가 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드라가 과감하게 매출을 포기하고 쉬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드라는 가족을 중시합니다. 행복한 삶을 중시합니다. 마지막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행복한, 죽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행복한 삶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불행하다가 마지막 날 행복하기보다는 매일매일 행복한 것을 인드라는 추구합니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요. 태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분수자님 어서오세요. 네, 방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10시에 방송을, 일요일 날은 늘 그렇죠. 인드라는 일요일만큼은 10시까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시에 방송 종료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표현을 쓰네요. 오늘 우리 둘째가 알바를 했는데 재밌는 표현을 여태까지 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 근래에 우리 아들더러 60 인드라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우리 그 둘째 알바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친구 술 한잔 500 하나 더, 이렇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원래 그 아줌마라는 표현이 이렇게 아저씨 아줌마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근로자, 근데 노동자보다 근로자라는 표현이 더 격이 높은 표현입니다. 노동자보다 근로자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훨씬 더 격이 높은 표현인데, 여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모 이렇게 해서 그 이모라고 얘기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모란 통칭이 됐는데, 요 근래는 이모란 말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모란 표현도 조금 더 격이 높아져서 그냥 이모 대신에 그냥 사장님, 그냥 그 사람 인드라처럼 혼자 일하는 분도 있고 가족과 같이 이렇게 가족 노동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예 그냥 우리 둘째 같은 친구한테도 사장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그냥 통칭해서 극존칭을 쓰는 거죠. 인드라도 이제 습관처럼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존댓말을 극존칭을 써요. 이제 손님들도 극존칭을 써요.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 대신에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인드라가 이제 고맙습니다 표현을 계속 쓰니까 지금 분위기가 감사합니다 라는 것은 뭐랄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똑같이 좋은 표현인데, 상대적으로 고맙습니다 라는 것이 격을 높여주는, 상대의 격을 높여주는 표현이거든요. 감사합니다보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꼭 반드시 써요. 감사합니다 표현 잘 안 씁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표현도 좀 이렇게 내리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걸 저는 고생하세요 이렇게 고생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한테도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손님들이 청년들한테 일하는 친구들한테 알바들에게 6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이 친구 60대 할아버지가 손잡벌한테 친구한테 야 이렇게 보다 어이 친구 친구야 술 한잔 더 가져와 이렇게 응? 예. 얼마나 좋아 친구니까 막 반말해도 되잖아 예. 야 500 한 잔 가져와 이거보다 어이 친구 한 잔 부탁해 이게 멋있잖아 이 센스가 있는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인들아도 이제 그 표현이 지금 과도기여가지고 인들한테도 사장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인들한테 또 총각 고맙지 인들한테 총각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성들한테는 언니 나타샤가 이제 인들아 일 도와주러 왔을 때는 언니라는 표현 이모 근데 이제 보통은 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헤르메트커님 어서 오세요. 어쨌든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친구, 어이 친구, 500 한 잔 부탁해. 얼마나 좋아. 오늘따라 이렇게 친구란 표현을 여러분께서 어르신들이 쓰셔가지고 예의 바르신 어떤 어르신들이 섞어봤습니다. 656회 억설타임즈쇼 2022년 11월 13일 일요일 세계화 미션 성유령과 사전오기 홍수한 정신 VOA 취북일 아침 한개 신인균 김동석 젊은 시각 히처리즘 중경도 김단태 김현석 벽 속의 빈틈 오토기어 이성모 골드 이현준 이런 제목입니다. 피의자 자살 미화 그만 용상경자 쏘 정보회장이 사망했죠. VOA 취북일 김현석 김동석 신인규 아침 한개 성렬령 젊은 시각 오토기어 과학 쿠키 진경투 이성모 골드 별별 역사 히처리즘 벽속의 빈틈 이현준 홍수환 그런 제목입니다. 아침한개님 아침한개님은 스포일러 안합니다. 여러분 부탁인데 아침한개님 구독자 수 10만 더 안 바래요. 10만 이상도 안 바랍니다. 아침한개님 같은 경우는 10만 구독이 되면 실버만 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윤이 이렇게 많다 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5만 그냥 10만으로 갑시다. 10만 여러분 꼭 구독해 주시고 읽어주세요. 스포일러 안 하겠습니다. 아침한개님 화이팅! 인드라는 열독 아침한개님 아침한개 교우입니다. 아침한개 힘내세요. 그 말씀드리시고 저는 다른 애들 인정 안 해. 분명히 했지만 다른 쓰잘데없는 밀리터리 맨들 인정 안 합니다. 신인규 선생은 조금 예외지만 어쨌든 저는 헛소리까지는 아니지만 조회수 올리려고 헛소리하는 애들은 별로 인정 안 해요. 그냥 깔끔하게 무시하겠습니다. 저한테 딴지 걸지 마세요. 인터넷 구독 취소하시면 돼. 자, 그리고 이제 발트 상국 노래혁명으로 소련에서 독립하다 4월 5일 1976년 천안문 사태 발생, 그 다음에 등소평 76년, 그 다음에 베트남 76년 사회주의 공화국. 그래서 별별 역사 아주 좋아요. 8.18 76년에 이루어졌죠. 이거에 대해서 얘들아 간단 설명. 76년 8.18의 사태 도끼 만행 사태 때 제2의 한국전쟁이 벌어질 수 있었다. 팩트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국내적 차원에서만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통 크게
5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련은 당대에 인드라가 늘 강조하는 헬싱키 프로그램, 헬싱키 프로세스가 시작된 게 75년, 중요한 연도는 국위원론 관점에서 중요한 연도는 73년이죠. 13년 이후에 75년에 방심을 유도하기 위한 헬싱키 프로세스가 시작했던 게 75년이다. 소련은 이 시기에 더 이상의 확대 정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죠. 만족했습니다. 국외원이 자신의 권력을 인정하는구나. 브레즈네프가 갔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죠.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등소평이 모택동이 1976년인가 되졌습니다. 이랬을 때 1976년 초반에는 중국의 박정희 대통령 등소평이 연금 상태였는데 1970년 4월 5일에 천안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어떤 거죠? 4.19죠. 4.19입니다. 잊지 마세요. 1970년에 4월 5일날 터진 1차 천안문 항쟁은 대한민국의 4.19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버프를 받아서 결국은 중국의 박정희 등소평이 1976년에 집권하고 맙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베트남이죠. 75년에 결국은 통일했고 그 다음에 비로소 1976년에 베트남이 통일 베트남 공화국을 만들어냅니다. 사회주의 공화국을 선포하죠. 바로 이 세 가지 조건. 이러한 국제 정세 없이 이 8.28 도끼 만행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배후 역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한미군 철수 때문에 아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반쪽일성이 간을 본 거예요. 반쪽일성이 4.19 때 침략할 수가 없었어요. 남침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5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과 북한의 어떠한 국위원 정세 때문에 북한에서 어떤 병력이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60년대 때 병력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원인이 베트남 때문이거든요. 베트남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하냐. 열심히 60년대 때 자주 파시오 군사화를 시도했고 그로 인해 영업이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70년대 넘어왔어요. 베트남도 공산화 되니까 우리도 되는 걸로 국외원이 허가해 준 걸로 착각한 거죠. 착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인드라가 강조하는데 화랑님 이거 분명히 들으세요. 존 레논이 인터뷰할 때 군복 입고 나왔는데 그 군복이요. 어떤 군복이냐면 한국전쟁 때 주한미군 군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베트남과 한국은 달라요. 베트남 전쟁은 굉장히 미국에게 한 어떤 굉장히 뼈아픈 거잖아. 국외본이 미국을 영국처럼 만들기 위해서 빅토르 로츠차일드가 강제한 전쟁이 베트남 전쟁입니다. 국원론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반대한 것이 데이비드 록펠러입니다. 현재 미국 민주당을 영국 노동장처럼 만들려고 했던 게 빅토르 로츠차일드의 기기였어요. 그것을 가속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베트남 전쟁을 지속시키고, 그래서 미국 민주당을 1900년대에 그 남아공 전쟁 때처럼 인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미국 민주당을 파산시킵니다. 작정으로 베트남 전쟁을 밀어붙인 게 빅토르 로츠차일드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인드라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예. 미국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이죠. 미국 케네디 대통령을 임명한 게 누구죠? 빅터 로스차일드입니다. 근데 케네디가 말을 안 들어. 케네디는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빅터 로스차일드 입장을 듣다가 빅터 로스차일드가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니까 거부하고 그러면 나는 록펠러와 손잡겠다. 데이비 록펠러와 손잡겠다. 데이비 록펠러와 버트란트 러셀과 손잡겠다. 이런 노선으로 가니까 빅터 로스차일드가 케네디를 암살한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 과정에서 쿠바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빅터 로스차일드입니다. 잊지 마세요. 쿠바 쿠데타의 장본인은 빅터 로스차일드입니다. 007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잊지 마시고요. 카스트로, 인간 도살자 카스트로와 체게바라, 이 파시스트들을 임명한 것이 빅터 로스차일드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파시스트입니다. 체게바라는 혁명가가 아니에요. 파시스트예요, 여러분. 자, 그렇고요. 이 세 가지가 국제 정세예요. 이러니까 50년대 때 간신히 살아남았던 반쪽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부에서는 베트남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 이러한 열망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것들을 무시할 수 없고. 근데 국제 정세에서는 어때요? 예? 국기본이 1973년 이후로 정세가 바뀌었어. 예? 모택동은 맛이 가고 등소평이 떠오르려는 것들은 짐작이 가능하거든. 주은내는 국유본 인물이고 그 뒤에는 모택동도 국유본이 임명했지만 국유본의 황제가 임명한 사람이 다르고요. 주을레를 임명한 것은 버트란트 러셀입니다. 그러나 등소평을 임명한 것은 데이비 록펠러고요. 모택동을 임명한 것도 버트란트 러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거 황제가 모택동이든 주은내든 등소평이든 누구든 간에 중국의 역대 중국 공산당 그 임명은 국유원이 하지만 황제가 달랐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 이건 전 세계에서 유일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잖아. 국유원 입장에서. 이거 76년에서 피퐁회가 76년, 73년에 데이비 록펠러가 국유원 황제가 됐어. 이런 상황에서 이 과도기 73년부터 76년 이 사이에서 주은내와 등소평이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모택동이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택동이 남은 3년 동안 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소평을 살려둬야 됐기 때문이죠. 근데 천안문 사태 이후로 주을레 사망하고 명분을 쌓아가면서 결국은 등소평이 제2의 박정희처럼 중국 정권을 장악하죠. 그런 점 잊지 마시고요. 이거 76년에 됐다니까 이렇게 돼서 8.28 도끼 만행은 단순한 미군 철수 이런 게 아니고 국제정세에서 내부적으로 왜 우리 베트남도 하는데 우리는 못해 이런 것과 외부에서 국제정세 이 사이에 낑긴 반쪽 일성이 간을 봤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간을 본 거예요. 그랬는데 미국이 웬걸, 국유원이 웬걸, 너 조금만 더 하면 돼진다 이런 메시지 주니까 이크 하고 반쪽 일성과 반쪽 정일이 황급하게 물러는 사건입니다. 뭔가 이렇게 여기서 운전비처럼 그냥 허접하게 대응했다면 뭔가 더 밀고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간을 딱 봤는데 아닌 거야.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은
목숨을 걸어라 하고 특수부대 파견해가지고 그냥 북진할 생각하는 그런 그림까지 그려지니까 이건 아니구나. 재빨리 물러난 사건이 8.18 도끼 만행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한 8.18 도끼 만행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전 세계에서 인드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구본론 관점에서 베트남과 한반도는 다르다. 베트남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아무리 빅토르 로스차일드 책임일지라도 베트남 전쟁을 막 이렇게 꼬일대로 꼬이게 만든 게 빅토르 로스차일드 책임이거든요. 하나 그러한 역사를 어쩔 수 없이 미국은 감당해야 되잖아. 데이비드 록펠러가 감당해야 됩니다. 1967년 CFR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격렬한 논란이 벌어졌던 거죠. 1973년 이전까지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고 빅토르 로스차일드의 식민지였습니다. 1973년에 비로소 미국은 독립했어요. 데이비드 록펠러 금융 황제가 되면서부터죠. 미국의 독립은 1976년부터가 아니라 1973년부터 미국은 실질적인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1974년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간 겁니다. 데이비드 록펠러가. 그랬을 때 베트남은 되는데 한반도는 왜 이러냐. 반쪽 일성이 착한 거죠. 반쪽 정일이 착각한 거예요. 당시에 베트남도 공산화 됐으니까 한반도도 공산화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국유본이 이런 걸 원하나 하고. 아니다 이거죠. 왜냐? 그건 존 레논의 군복과 같은 거예요. 한국은 이미 한국전쟁을 통해서 반쪽 일성에 대한 양보,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한국전쟁을 해서 국유본은 1타3피로 인들아 얘기했죠. 국유본론에서 세계 최초의 국유본론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쟁이 정치, 경제, 외교적인 세 가지 이득, 그죠? 2차 세계대전의 잉여물자들을 처리하는 것. 일본이 저렇게 끝까지 저항할 줄 알았는데 조기에 항복하는 바람에 원자폭탄 2방이 항복하는 바람에 잉여물자가 많이 남았고, 그로 인해서 막 6개월 동안 미국에서 수백만의 근로자들이 파업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잉여물자를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냉전 체제 유지. 동유럽에서 막 소련 밑에서 소련 식민지로 살고 싶지 않다고 동유럽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정당성, 소련의 지배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한국전쟁이 필요했다. 냉전 체제의 시작.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죠? 유엔 체제의 성립이죠. 이 유엔 체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20년, 20년 지나서 사라졌지만 유엔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지켜져야 돼요. 베트남은 유엔 체제하고 상관없어.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유엔 체제를 지켜주는 핵심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유엔군 덕분에 중공군과, 그러니까 50년까지는 북한군과 남한군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과 북한군의 싸움. 근데 50년대 때 북한군이 다 돼졌어요, 여러분. 북한군은 다 돼지고, 반쪽 일성은 비겁하게 조선시대 선조와 같은 더러운 새끼죠. 비겁한 새끼처럼 중국으로 망명할 생각까지 할 정도였어요. 북한군은 괴멸했습니다. 51년, 엄밀하게 해서는 50년 10월부터 북한군은 존재하지 않아요. 51년부터
50년 10월부터의 싸움은 유엔군 대 중공군의 싸움이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북한군은 괴멸했어요. 51년, 52년부터는 북한군은 없어요, 여러분. 예? 유엔군이 상대했던 것은 북한군이 아니라 중공군이었습니다. 북한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 이런 국제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3차 대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인드라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예. 그러한 되기 때문에 한반도는 존 르논의 주한미군처럼 지켜져야 돼. 유엔 체제, 외교 분야에서 국익원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외교, 예, 국제 정세고, 국제 정세를 항상 우선시 봐야 돼요. 8.28 도끼만행도 국내 정세보다 국제 정세를 우선시 해야 된다. 뭐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반쪽일성 내부 사정, 예? 70년대 예. 대한민국 사정, 뭐 이런 것들은 네 번째, 다섯 번째 때 핵심은 국제 정세가 우선이다. 이렇게 여러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8.28 도끼 만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전 세계에서 인드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인드라가 얘기하지만 예, 구입원론 관점에서 여러분 국제정세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항상 국제정세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예, 국내 정세로 설명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헛소리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안들이 다 국제정세 관점에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중요한 사건들은요, 예, 국제정세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인드라 북핵 3원칙 잊지 마세요. 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도 얘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인드라는 이렇게 원칙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예, 유연성이 있습니다. 예, 유연성이 있어요. 인드라서 이 3원칙에서 벗어나면 좌의 파시어로 규정하겠다고 인드라 강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드라는 김기선 누님을 좋아합니다. 김기선 누님을 존경해요. 김기선 누님, 예. 인드라 얘기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김기선님의 대부분 얘기에 인드라가 다 동의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인드라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과 김기선님 본인께서 17년간 군사 전문 기자로 일하셨던 점을 인드라가 매우 존경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는 점, 김기선님께서 이 부분을 인드라한테 이 방송을 김기선님이나 김기선님 관계자분들한테 분명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김기선님 존경합니다. 인드라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특정한 견해에 대해서는 수정하시거나 그냥 언급을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워싱턴톡 VOA 파네타 이분이 또 CIA 유명한 분이죠. 근래 이제 인드라에게 우리 요원님께서 많이 메신저 비공개로 꼭 비공개로 해달라면서 여러 가지 견해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VOA도 인드라 방송 항상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CIA 전직 CIA 을 소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요원님 입장을 충분히 인드라가 존중하지만 조금 더 넓은 견지에서 보셔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김대중의 공과가 있죠. 예를 들면 김대중이 독도를 팔아넘긴 것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되는 거죠. 동시에 인드라가 김대중의 자유화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한일 관계의 개선이 급속도로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 점을 저는 공과를 이야기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김대중이 독도를 팔아먹은 한일 수역 뭐 그걸로 공동 그런 걸로 독도를 팔아먹은 것은 엄밀하게 해서 매국노지. 근데 이제 인드라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김대중의 그러한 어떤 내국노적인 어떤 일부 그런 어떤 정책이 있을지라도 대부분의 관점에서 크게 봐서는 자유화라는 관점에서 인드라는 김대중을 높이 평가한다.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근데 역대 3대 대통령으로 자리매김된다. 이렇게 인드라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근대화 산업화, 그 다음에 김대중의 자유화, 그 다음에 성렬형의 세계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뭐 브루스 클링너 인드라가 좋아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분도 로버스 잽슨 주한미국 대사 설이었죠. 두 분 다 좋아하는 얘기고, 뭐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문에서는 VOE에서 얘기하는 거나 인드라가 얘기하는 거나 다 같죠. 다 같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데서 들어가면은 조금은 인드라가 뭔가 제안을 하잖아요. 총론은 같고 세론적인 데서 인드라가 조금씩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VOA 워싱턴톡에서 응답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인드라와 워싱턴 VOA 워싱턴톡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VOA도 스포일러 따로 안 하고요. 궁금하시면 질문 주세요. VOA와 인드라의 공통점도 보시고 차이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인드라 굳이 이런 거 일일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VOA도 많이 구독하시고요. 질문 주세요. 그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중요한 점은 인드라가 계속 강조하지만 핵무장 운운은 좌우익 파시즘입니다. 한미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한미 동맹을 없애고 주한미군 철수하려는 그런 좌우익 파시오들의 음모입니다. 그리고 국일본이 간을 보고 있어요. 그것도 간을 봅니다. 자, 인드라가 이 얘기만 할게요. 여론조사에서 뭐 국일본이 하는 여론조사, 이거는 어느 나라, 뭐 국일본과 뭐 찌라시 여론조사 구분 안 할게요. 찌라시 여론조사건 국내에 국일본의 여론조사건 시카고 여론조사건 상관없이 99.9% 한국인이 자체 핵무장을 지지한다고 나올지라도 성렬형은 인드라 말만 들으세요. 반대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시민 99.9%가 핵무장을 자체 핵무장을 찬성한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올지라도 성렬형이 나는 소신이다.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 핵무장을 반대한다. 이런 원칙을 지키시면 돼요. 그거 원하고 있어요. 국일본이. 인드라 핵 3원칙 얘기했죠. 전술과 전략이 다릅니다. 성렬형 인드라 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9.9% 대한민국 시민이 여론조사 이거
여론조사는 과학이지만 발표는 조작입니다. 99.9%가 자체 핵무장을 지지할지라도 성렬형이 나는 핵무장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성렬형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됩니다. 늘 확신해요. 성렬형은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어. 이 원칙 지키시면. 뭐죠? 70년대 때 그 일본 총리인가 걔가 노벨 평화상 받았죠. 이 원칙 지키면 성렬형 노벨 평화상 받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네.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미국 중간선거 석패 시나리오 1타 3피. 네. 레드 웨이브는 없었다. 예상된 바. 그 다음에 한국계 4명 모두 연임 유력. 아이들아가 자세하게 얘기하지만 알 수 없지만 자세한 이력을 검토해야 되겠지만 한국계 의원들이 뭐 과거 분파상으로는 뭐 공화당 같은 경우는 뉴라이트와 부시계 네오콘, 그다음에 이 민주당에서는 그 오바마계와 클린턴 쪽 양쪽으로 다 골고루 됐고, 다행스러운 일은 한국계 의원들이 모두가 좌우 파쇼 어떤 양극단의 좌우 파쇼 분파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주 연임한 이번 한국계 의원들의 어떤 다양스러운 포지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미국 중간선거는 보라해라고 하더군요. 보라하면은 인드라의 어떤 무지개 요정 통통해서 보라색이잖아. 보라색. 보라색. 이게 보라색이 의미하는 게 뭐죠? 한국이잖아. 자수정. 보라색. 인드라가 무지개 요정 통통해서. 그래서 석패 시나리오가요, 한반도에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다 라고 인드라 강조해서 계속 석패 얘기했던 거고, 그러나 완패가 됐더라도 이든영의 이든영이나 9.1번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인드라 강조했죠. 완패일지라도. 그러나 이제 세부적으로는 달라지는데 그게 미국의 국내 경제 정책 하고, 그 다음에 외교 면에서 약간의 영향력을 주긴 합니다. 크게 다르진 않지만 지금 와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인드라가 석패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면, 공화당은 일단 하원은 공화당한테 주고, 지금 상황은 이든영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방어한 겁니다. 인드라는 개인적으로 공화당은 상원이 50대 5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원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입장이에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미국 민주당 12년 프로젝트, 대한민국 국힘 15년 집권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공화당이거나 미국 민주당이 둘 다 압도하지 못하고 상원이 50대 50으로 딱 되는 게 사실은 가장 최선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한테는 이보다 더 줄 수 없는 카드가 상원에서 50대 50으로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추세는 미국 민주당이 한 석이 더 앞설 수 있는 분위기도 나오기 때문에 의도적인 것 같아. 일부러 이렇게 공화당한테 공화당 지지한테 헛기대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특정주 같은 경우는 우편 투표나 미국 민주당의 노표가 나오는 지역을 나중에 돌렸어. 어느 걸를 먼저 개표 까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화 끝났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막판에 역전하는 거. 그러니까 축구에서 이번에 토트넘하고 리즈 게임에서 4대 3으로 토트넘이 역전했거든요. 영업이 끝났습니다. 영업이 끝났어요. 영업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4대 0이었다가 4대 3이 되는 것과
예, 먼저 골 내주고 동점되고 골 내주고 동점되고 이래가지고 4대3으로 역전한 거고 그 과정에서 많이 다르거든요. 기분이. 예, 그런 것들의 어떤 결과는 같더라도 차이가 있어요. 예, 은열이님 어서 오세요.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저는 다 모든 것 다들 고려해가지고 저는 상원에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5대5로 되는 것이 가장 최상인데 뭐 한두 석 정도 공화당이 앞서건 미국 민주당이 앞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차선이에요. 최선은 5대5다. 우리 같은 간에 상원에 어떤 결과가 나든지 이든영은 선방했다 라고 할 수 있고, 이든영이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인드라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만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인드라 진심인 거 알죠? 이든영. 인드라가 이든영 좋아하는 거 알지? 이 방송 시청하는 사람들은 다들 알 거예요. 인드라가 이든영을 좋아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드라 입장과 달리 제명바, 이제 제명바라고 안 하겠습니다. 죄와 벌할 때 그 죄명 이렇게 안 하고요. 앞으로 죄명이를 부를 때는 지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명 잊지 마세요. 죄명보단 저는 지명. 죄가 명백하다 그런 것처럼 쥐가 명백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인드라가 그냥 붙인 거니까 너무 확대 해석을 구분하겠습니다. 쥐명으로 부르겠습니다. 지명 화이팅!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정세 분석 추부길, 미국 공화당 어느 당이 승리했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네오건파죠. 네오건파에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실패했다. 트럼프는 공화당 패배를 자초했다. 공화당에 대한 트럼프의 책임 등을 쏟아내며 불만을 표시했다. 참고하시고요. 이런 부시파의 견해일지라도 이것이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인드라는 지난 방송에서 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인드라가 좋아하는 분이 또 미국 정계에 정통한 분이 우리 김동석, 미국의 미국 이스라엘 공공위원회에 참석할 정도로 유대인의 로비 정치를 한국에도 이식하자 이런 운동, 풀뿌리 운동, 미국에서 풀뿌리 운동하고 굉장히 미국에서 영향력이 있는 김동석, 인드라가 굉장히 높이 평가했죠. 김혜석 높이 평가하고 김혜석과 김동석이 만나서 얘기를 하네요. 근데 김동석 얘기나 인드라 얘기가 거의 같잖아요. 마치 인드라 방송을 보고 김동석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 중간선거는 미국 공화당과 미국 민주당에 있는 좌우익 파시어블록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김동석이. 인드라가 얼마나 김동석이 미국 정치에는 굉장히 정통한 양반이거든요. 강원도 출신으로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름대로 인드라가 정치 분야에서는 정통하잖아요. 잊지 마시고요. 인드라는 뭐 정치 외교 분야에서는 인간지표 아닙니다. 잊지 마시고. 그 다음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 유력한 차기 하원 의장. 그래서 이분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강경한 태도를 요구했다. 이 정도가 좋다 이거죠. 이건 립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괜찮아요. 저는 이분 지지합니다. 케빈 맥카시 이분도 지지하고요. 공화당에. 그 다음에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플로리다 이 주지사의 이분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개망신을 당한 거죠. 지금 플로리다를 완전히 트럼프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트럼프 의도 아닙니까? 그걸 정면으로 부정한 게 이 플로리다 주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인규 국방TV 러 해리슨 자포리자 포기 전선 급속 붕괴 중. 그 다음 VOA 러시아 요충지 헤르손 처리군 큰 타격. 그 다음 추구길 러 헤르손 철순 후폭풍 강경파 푸틴 친일파 대충돌.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가장 낙담한 외국 지도자로 푸틴. 베프 트럼프 압승만 기대했는데 러시아 푸틴 측근들이 대거 돌아설 것으로 인터넷은 전망합니다. JP모건 경고가 중로가 아닌 러시아를 향한 것이라고 인터넷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인드라가 여태까지 했던 얘기 다시 핵심만 얘기하면 국익원은 트럼프 후임을 결정했다. 그 다음에 아직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죠. 두 번째는 이게 후임이 강경파가 될지 온건파가 될지 뭐 누가 그냥 트럼프 최측근 후임이 될지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단서를 추부길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경파 대 그 푸틴 측근의 갈등,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강경파가 아니라 온건파 대 푸틴 측근의 대결이거나, 그쵸? 이렇게 했을 때 이 현재 푸틴 측근과의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게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차기거든. 이번이 처음으로 북일본 언론에서 러시아 강경파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것은 시사점이 있다. 푸틴 후임자에 대해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의 강경파가 푸틴에 의해서 후임자가 된다는 것은 전 세계의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전개되는 양상에 이미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인드라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질문 주시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석패는 완패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고, 석패는 안정성 있고 인드라는 대한민국에서 다행스럽다. 그래서 맹꽁 시파르나 반쪽 정우는 한편으로 낙담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그래서 반쪽 정운의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확률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의 입장은 전쟁 중인 상대 지도자에 대한 암살은 가능해도 교전 중이지 않은 상대 지도자의 암살은 금기시한다. 이렇게 워싱턴 톡 VO에서 얘기했죠. 근데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 한국은 어떤 상태입니까? 휴전 상태예요. 교전 상태예요. 교전. 잠시 전투를 금지했지, 아직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대한민국 한반도 상황은요, 전쟁 중입니다. 휴전했지, 전쟁을 잠시 멈췄을 뿐이에요. 간단하게 해서 반쪽 정우는 언제 대줘도 상관이 없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것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반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야 돼요. 평화협정인 상태면은 미국에서는 언제든지 빈라덴이나 이런 애들처럼 반쪽정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익도 못 짜. 근데 지금은 가능해. 교전 중이니까. 이런 떡밥을 지금 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국의 소리 워싱턴톡을 통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 너 언제든 돼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아는 사람만 알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반도는요 전쟁 상태입니다. 전투만 없을 뿐이 휴전 상태예요. 빨리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고, 조금 더 얘기하면 2025년까지 네가 잠자코 있으면 살려는 줄게. 3년만 참어. 당장 죽을래? 3년 뒤에 죽을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약이면 3년 뒤에 죽는 게 낫잖아. 발광은 필요 없어. 이렇게 보는 거고요. 국기본 냉정 입장에서 현실론적 관점에서요. 2025년까지 이 분단체제를 유지시키는 것이 가성비가 있어요. 이 분단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반쪽 가문이 계속 집권하는 게 국민 입장에서 유리해요. 가성비가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급속도로 만약에 반쪽 정원 가문이 정권이 붕괴하면, 노예제 파시아 통치가 붕괴하면 어떤 상황으로 치닫을지가 아무도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러느니 딱히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반쪽 정운이 쥐죽은 듯이 쥐새끼처럼 그냥 쥐죽은 듯이 지내는 걸 원하는 게 국기본 입장이에요. 3년 동안 너 아직까지 우선순위 아니야. 2025년 가면 니네들이 우선순위가 되겠지만 당장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제발 좀 조용히 지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역사가 있었잖아. 50년대 때 반쪽 일성, 70년대 때 반쪽 정은과 반쪽 일성. 그런 때 뭔가 자기가 막 역사를 걔네들이 모를 거 아닙니까?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때 좀 반쪽 정은이 지랄 발광하면, 존재감을 과시하면, 관종이 되면 국기본이 자기 좀 봐줄까, 이런 색으로 지금 요즘 도발하는데 약간 도가 넘었어. 반쪽 정은이 반쪽 정은이 간을 봤는데 좀 지나치게 선을 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기본이 세법이 정확합니다. 선을 넘었어. 반쪽 정은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반드시 간다. 그러나 그것이 정권 교체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얘들아 분명히 얘기하지만 12월 달에 뽕여정으로의 권력 교체는 확률이 매우 낮아졌지만, 낮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올해는 잠자코 지내라. 네 목숨이 아깝거든. 이런 새끼 반쪽 정원 같은 놈일수록 지 목숨 되게 아끼거든. 말로는 막 구라 막 치는데 지 목숨 굉장히 아끼는 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조용히 지내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영님, 그 어벤져스 전략회의 엠빙신 KBS에서 이렇게 이 엠빙신까지도 이렇게 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자 보세요. 엠빙신 여론조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쪽 정은이 여론조사한 거예요. 반쪽 정은이 여론조사했어. 근데 성렬의 인기가 높아. 이거 어떤 의미냐면 70년대 때 박정희 대통령이 1910년대 비로소, 그 전까지는 남북한에서 경제력이 북한이 앞섰는데 국기본이 지원해주는 바람에 북한을, 근데 70년대 들어가지고 드디어 역전했어요. 경제력에서 추월했어. 그래가지고 충주하고 먹은 반쪽 일성과 반쪽 정은이 1970년대 비로소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반쪽 정은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종북파들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 아니고 봉건제 사회다. 이런 식으로 구라치다가 접은 거지. 이렇게. 봉건제 사회다. 자본주의 사회 아니다. 이렇게 막, 응? 이 자주 파쇼 역사학론 주장하는 이 애들은 대한민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다. 봉건제 사회다. 이런 후진 사회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딱 보니까 반쪽 정은하고 반쪽 일성이 1970년부터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래. 이런 거하고 효과가 똑같은 거예요. 자, 인드라가 여론조사 전문가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성렬형 지지율은요, 문좀비식으로 얘기하면 60%가 넘었어요. 64%. 뭐 이렇게 어떤 데서는 더 뻥튀기 하면 70%가 넘어요. 문좀비식으로 따지면. 중요한 건 추세죠. 얘네도 문좀비 반쪽 놓으면 저 앵빙신, 좌파쇼 앵빙신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첫 번째, 인드라가 얘기했잖아. 여론조사에서 세 가지. 정치 여론조사와 경제 여론조사는 분리시켜서 정치 정책 여론조사는 공개화해야 된다. 두 번째 원칙은 뭐죠? 여론조사는 과학이지만 발표는 조작이다. 세 번째는 뭐죠? 추세만 보면 됩니다. 30에서 31이 되든 34에서 35가 되든 36에서 38이 되든 추세만 보면 돼요. 좌파쇼 앵빙신조차도 인정할 만큼 성렬형이 인기가 올랐네. 아니,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김영삼 때 보세요. 이명박 때도 보시고요. 박근혜 대통령님 때도 보세요. 10% 이상 폭락해. 이런 사건이 나오면 오히려 올라? 왜 올랐을까? 쟤네들 특별히 오차 범위라는 그냥 1% 올리고 오차 범위라고 얘기해. 일부러 한 거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해서요. 성렬형이 위기 대응을 너무 잘해가지고요. 5% 이상 상승한 거예요. 그거를 억지로 끌어내려가지고 1% 오차 범위 3.5% 이내는 오차 범위거든. 이렇게 된 겁니다. 국민 정서는요 지금 성렬형한테 모아갖고 있어요. 인드라가 얘기할게요. 이태원 참사 진상이 밝혀지면서부터 오히려 성렬형 떡상하고 있어요. 5% 이상 폭등했어. 여론조사 전문가 인드라가. 문좀비식으로 따지면 지금 성렬형 지지율은 60% 70%에 육박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여론조사 영어 끝났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성렬형이 혼자 잘하는 게 아니야. 국회의원이 얘기했잖아. 과거에 세월호 때나 김영삼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나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이때는 친중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은 반중 시대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인들아 다 좋아하지만 이분들은 미션의 국회의원 메인 미션을 받지 못한 대통령 분들이고, 성렬형은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처럼 대한민국 3대 미션 대통령이다. 등급이 격이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처럼 성렬형이 3대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그런 격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제, 인드라 이 주제에 뭐냐면 사전오기 홍수한 정신이다. 어퍼컷 그거 잊지 마세요. 어퍼컷. 성렬형이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국회의원이 선거팀도 김대중 때나 발족 노무현 때 선거 국회의원이 김대중도 대통령 만들어줬고 발족 노무현도 대통령 임명했잖아요. 인드라 강조한 알파동만 보시면
알파독이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세요. 다 나와. 국기번 선거팀이 김대중 임명했고 반쪽놈이 임명했어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이 성렬형의 이 어퍼컷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사선옥이 홍수한 정신이야. 팔전국이 대기만성 성렬형이라고 고시를 8수나 실패해가지고 9수만에 됐단 말이야. 이건 뭐냐? 역전승이랑 역전승. 근래 자주 하는 토트넘 역전승. 1타 3, 에? 김건희 엠빙신 맨 처음에 야! 김건희 끝났다. 성렬형 끝났다. 에? 윤나땡! 어떻게 됐어? 엠빙신 비용신 됐잖아. 두 번째 난리든 뭐 이래가지고 한미관계 끝났다. 이든영과 성렬형의 혈맹관계를 한미간 이간질 시킨다. 엠빙신 가짜뉴스 판명돼가지고 이번에 비행기도 못 탔네. 가짜뉴스. 세 번째 이번이 이거예요. 이태원 참사 성렬형 책임이다. 좌우의 파시온 모론. 외신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잖아. 미숙한 경찰 대응이 핵심이라고 외신에서 얘기 나오는 거를 이게 뭐 용산 이전 때문이니 무슨 용산구청 때문이니 서울시 책임이니 에? 아니야. 이쪽으로는 또 무슨 뭐 민주노총이다 무슨 뭐 성남 조폭이다 이것도 아니야. 핵심은 용산 경찰서장 그 다음에 용산 경찰서 정보과 상황관리관 이거 책임이에요. 핵심은 그리고 이게 호남 라인이고 예? 경찰 하나회 호남 경찰 그래 한국에서 가장 부패한 공무원 집단 버닝썬 예? 경찰 개혁의 출발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렬형이 뭐라고 했습니까? 책임질 자들에게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떡상한 겁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그냥 대한민국 시민이 인들아 얘기했죠. 지금 반중의 시대고 두 번째 지난 광우 반쪽 노면 눈물쇼 광우병 세월호 다 거짓으로 조작났잖아. 거짓이야 다. 100% 거짓입니다. 번화번 같은 애들의 음모론은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학습 효과가 생긴 거야. 마지막으로 미디어가 화약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텍스트 무슨 뭐 어디 무슨 뭐 일배 오유 이런 어떤 텍스트 익명 게시판에 의존했던 게 지난 10년 동안의 그런 그리고 네이버에서의 댓글 그것도 조작으로 드러났잖아. 드루킹 조작. 이제 그런 거에 의존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시민들은 그냥 유튜브에서 직접적으로 봐. 판단해. 미디어의 발달이 뉴미디어의 발달이 오히려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태원 참사는 반쪽 미당의 기회가 아니라 성렬형의 기회고 국힘의 기회고 떡상하는 기회예요. 홍수환 선수가 남미에서 카라야스키를 3번 다운다고 4번 다운됐나?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을 크게 날리는 것처럼 지명이가 차기 민주당 대권 후보가 되고 그 다음날 구속되는 카운터펀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여론조사 전문가답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인드라밖에 없잖아요. 맨날 여론조사 한두 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네. 성렬형 아세안 G20 정상회의 출구. 네, 성렬형 정상회의 모두 발언. 그 다음에 정민영이 불었다. 지명이 턱밑까지 왔다. 이거 속도 조절해야 됩니다. 지명이가 지금 애쓰고 있잖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지명이가 열심히 해주길 바래요.
저는 지명이가 어디까지 할까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래요. 이것까지 저는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명이가 자기 할 일을 계속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해요, 지명이. 예. 일단 인들아 분명히 했지만 지명이를 안 깐다 할 때도 쌍방울은 건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 지금 단계에서는 지명이는 건드리지 말되 지명이 측근은 건드리셔야 됩니다. 하나 둘씩 예를 들면 성남 그 그룹 지명이 성남 그룹 있잖아요. 예. 김현지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 예. 그런 애들 하나씩 건드리시면 됩니다. 하나씩 합법적으로 차분하게. 예. 국민들이 하도 매일매일 사건이 일어나니까 까먹잖아. 잊을만 하면 예, 잊을만 하나씩 던져주세요. 고맙게 받아가겠습니다.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화랑님 요즘 엠빙신 외에 구경 찌라시 하나 왜 이렇게 나대나 했더니 성렬형이 민영화 시도 중이군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인드라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연합뉴스도 인드라가 굉장히 괜찮게 봤던 데인데 연합뉴스가 지금 사장도 문제가 있는. 예. 요즘은 뉴시스가 차라리 나아요. 뉴시스는 원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뉴시스가 이쪽 계열사여가지고 지명이 쪽으로 이렇게 대장동하고 엮인 게 있어가지고 요즘 뉴시스가 오히려 자기는 지명이 바가 아니다 하면서 오히려 뉴시스가 오히려 나름대로 연합뉴스보다 낫고 지금 인드라 볼 때 연합뉴스는 지금 찌라시 수준이에요. 객관적인 어떤 뉴스를 보내지 않아요. 예. 인드라는 지금 분명히 얘기했지만 연합뉴스가 타락했다. 예. 정상화된다. 정상화되려면 사장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에 아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언론 개혁은요. 저는 언론 개혁, 언론 정상화. 인드라 얘기죠. 경찰 개혁, 경찰 정상화. 사법 개혁, 사법 정상화. 언론 개혁, 언론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인드라 얘기인데 여러분 시간을 기다리세요. 조급한 마음을 버리세요. 우익파쇼가 무슨 쿠데타 해가지고 바꿔야 된다 이런 헛소리를 잊어버리시기 바래요. 그거는 우익파쇼, 좌익파쇼들의 50억 클럽 애들이 매수당한 50억 클럽 애들이 매수당해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합법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걸 쿠데타 방식으로 하면 이게 다 불법이 돼요. 나중에 다 원상 빼도 박도 못해. 합법적으로 정상화 개혁은요 합법적으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불법적 이런 쪽으로 하자고 왜 파쇼들이 주장하면서 성렬형 까고 왜 지금 당장 성렬형 왜 어준이 안 잘라 세훈이 형한테 왜 어준이 안 잘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자들은요 의심하셔야 돼요. 이런 이유로 세훈이 형 성렬형 까는 놈들은 우익 파쇼예요. 50억 먹지 않았나 의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50원 먹지 않고서 어떤 그따위 헛소리를 해. 이들은 이런 이유로 성렬형이나 세훈형 까는 놈들은 우익 파쇼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인드라가 얘기할게요. 너 50억 먹었지? 말 조심해라. 국유본이 이 방송 모니터링하고 인드라 좀 분노를 조금 자제시켜줘야겠다 하고 내일 당장 뉴스 나올 수 있어. 오늘 푹 잤는데 내일 아침에 너 날벼락 맞을 수 있어. 누구라고 인드라 얘기 안 할게. 말 조심해 이 친구들아. 50억 먹은 게 그 곽식만 50억 먹었겠냐? 말 조심해라. 다 기엄마. 청담동 첼리스트의 소설.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한동훈 장관과
성렬형이 청담동 바에서 술 먹었다. 한동훈 동훈이 형은 인들아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동훈이 형은 술도 안 먹는데요. 회식 같은 거 싫어한대. 그러면 성렬형은 술 좋아하지 않아요? 성렬형은 술 좋아해. 새벽 3시에 모이고 1시 12시 뭐 알고 봤더니 다 누구야 걔 사기꾼의 행각이었네요. 아니 이것도 웃긴 게 팩트 확인은 전혀 하지 않고 그야말로 걔 누구냐 걔 장재현 사건으로 크게 이득 친 게 걔하고 같잖아. 걔 말만 믿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불륜 저지른 것을 아닌데 자기 불륜을 변명하기 위해서 불륜을 변명하는 건 이해는 가. 자기가 불륜을 저질렀어 여자가. 이 불륜도 또 근데 왜 이렇게 좌익파시스트들은 이렇게 변명을 해도 왜 자신의 불륜을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승화시켜서 이거 거의 자익파시의 전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거짓말하면 안 통할 걸 아니까 아예 크게 큰 거짓말은 믿을 수밖에 없거든.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중국의 무술 고수가 나 동네한테는 이긴다. 이런 거는 그냥 그런 점 넘어가지만 난 타이슨하고 붙어도 이긴다. 무슨 뭐 홍수환 선생하고 붙어도 난 한 수 만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뻥 까야지 사람한테 이슈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 변명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게 좌익파시오의 이거는 중국이나 이러한 중국인의 기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좌익파시오 밑에서 살아남은 애들의 노예 이제 파시즘 체제 아예 있는 애들의 사고 방식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허세를 부리는 것은 역사가 오래된 지역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세의 기질은 중국뿐만 아니라 이집트인이거나 이란인, 그리스인, 이태리인 역사가 깊잖아. 이런 어떤 역사가 깊은 나라들의 어떤 시민들의 특징이 허세가 쩔어. 역사가 오래돼 있으니까. 그건 그냥 민족성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 역사가 기니까. 반면에 미국인들은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되게 싫어해. 허세를 되게 싫어해요. 미국인들의 특징은. 역사가 짧을수록 상대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은 허세가 잘 안 해요. 그런 점들. 근데 역사가 깊은 나라들은 허세가 쩔어요. 일반적으로. 그것은 허세 쩔을 수도 있고 재밌게 볼 수 있는 거잖아. 문제는 변명을 하는 거 있죠. 변명. 그것은 좌익파시오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북한이나 모택동 시야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은 모시죠. 자유 세계에서 살았으니까. 어린 시절부터 엄마 아빠를 고발해야 돼요. 막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유치원생들 다 놓고 선생님부터 아이들이 전부 딱 내서놓고 자위판시켜. 완전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시인한다? 죽는 거야. 어떻게든지 변명을 만들어내야 돼. 변명한다는 게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깎아내리진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경감을 시킬 수 있으니까 기본이 되는 거야. 어떻게든지 그래서 막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중국 제중동포 분들이 잘 사과를 안 하더라. 습관이에요. 중국 모택동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과할 수가 없어. 사과하면 안 돼. 그러나 그분들도 기본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요. 예, 그런 거 우리 자유세계에 살았던 사람들이 저 짱깨 이런 식으로 비하해서는 안 돼요. 예, 그럴수록 제중동포분들이 자꾸 너는 한국인 난 중국인 쪽으로 간다고 우리 소중한 제중동포분들이 예? 이 점을 들어가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은 자유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10대 때부터 이렇게 엄마 아빠를 고발하는 자비판 때에 서가지고 왕따 당하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저분들은 다 그런 걸 경험했어요.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변명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대한민국에서 있어요. 여러분. 80년대 때부터 인드라가 종북파가 운동권을 장악했잖아. 인드라가 좌익파시였잖아. 80년대부터 자아 비판 그런 게 운동권 내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지배적인 좌익파시에 오염된 자들은 마치 자기가 북한에서 산 것처럼 저런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좌익파시오 반쪽미당 애들이 이상한 변명하잖아. 네. 애들이 뇌가 망가진 겁니다. 여러분. 복구가 힘들어요. 여러분. 완전히 전향하지 않는 이상 걔들은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파시스트예요. 여러분. 이상한 변명하잖아. 네? 말도 안 되는 변명. 내일 당장이면 다 밝혀질 뻔한 거짓말임에도 오늘 당장 모면하면 돼요. 이거에 대한 교훈이 뭐죠? 여러분 인드라가 강조할게. 예? 모택동이 중국에서 심판받지 않았어. 북한에서 반쪽 일성의 죄악, 반쪽 정일의 죄악, 반쪽 정은의 죄악이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대한민국에서도 반쪽 놓으면 문존비의 죄악을 폭로하고 심판받았어야 돼요. 그래야지 쟤네들이 저런 거짓말을 못해요. 변명을 못해. 근데 지금 예, 변명이 가능한 건 봐라. 반쪽 놓으면 또 저렇게 변명이 되네? 문존비도 저렇게 변명이 되네? 거짓말 해도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반쪽 노면을 한국 최초의 파쇼 정권인 반쪽 노면을 죄악을 폭로하고 문존비를 심판하고 지명이를 심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더 이상 자살하는 사람들이 아까운 청년들이 별 같지 않은 이유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살 미화는 범법자가 피의자 신분이 자살했을 경우에 극단적 했을 때 그것은 미화시키면은 그것은 파시즘입니다. 미화시키는 것은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해서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옹호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다 파시즘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청단과 첼시가 거짓말할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국 최초의 파쇼 정권인 자유파쇼 정권, 한국 최초의 파쇼 정권이자 자유파쇼 반쪽 노면에 대한 진실 밝혀내야 되고 문존비를 보내야 되고 지명이를 보내야 됩니다. 근데 여유를 갖고 계세요.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테니님 선생님 표현이 갈수록 극단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테니님 선생님 냉정하게 냉철하게 자유파쇼 패브로 칠 때가 가장 무섭죠. 소리 지르시면 가벼워 보여요. 아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일부러 소리치고 있습니다. 네, 가볍게 보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무거워도 안 돼. 테네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테네님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내보는 없죠.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테니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속보 기자 보셨습니까?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숨지가 발견됐다네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핵심은 초기 경찰 대응입니다. 이거 얘기했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준이 성렬왕하고 세훈형만 믿으시면 되고요. 자위파쇼 음모론에 연연하지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인드라가 기자가 왔는데 기자가 뭔가 내부 분란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구체적인 얘기를 멀리 있어가지고 못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엠뱅신 내부에, 그러니까 좌이파쇼 민원연 내부의 일인지 아니면 엠뱅신과 KBS의 문제인지 아니 KBS 내부의 문제인지 어떤지 아니면은 그것이 그 좌이파쇼 반정미당 내부의 문제인지는 제가 어느 정도 추정만 가는데 확실치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누구하고 계속 통화하는데 계속 책임 전가, 책임 회피, 뭐 니 탓이다 내 탓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한 2시간 동안 내내 하더라고요. 가끔가다 인드라 가게에 그 기자분들 많이 오고,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죠. 그 택배 노조가 한참 날릴 때 택배 노조, 노조 핵심 관계자들이 인드라 가게에 와서 왜 핵심 회의를 왜 인드라 가게에서 해? 원래 한국에선 그 공식적인 회의는 그냥 형식이고 실제 회의는 핵심 관계자들이 숫자석에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인드라 가게 같은 데서 남들이 다 듣고 말고 막 다 얘기해. 다 들었습니다. 인드라가.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어제 폭등하는 거 보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대출 받아서 미국장 3배 인버스 쉬어 때리기로 했네요. 이렇게 하셨고요. 자, 그리고 인드라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누구죠?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누구지? 김단태 말고 뭐더라? 잠시만요. 중경투. 대체로 인드라가 이 중경투 논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경투가 굉장히 큰 그림으로 잘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시고요. 중경투 내용 중에서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어떤 대목은 암호화폐 고래들의 입장, 이게 굉장히 중경투의 어떤 핵심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고래, 그러니까 고래라고 할 때 이것들은 큰 손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큰 손 고래들은 엄밀하게 해서 국유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동안 굉장히 돈이 많은 친구들, 돈이 많고 투자하는 여력이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물렸다 이겁니다. 물렸어요. 이 물렸을 때 이 친구들의 어떤 대응 방안을 잘 관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고래들이 눈여겨보는 것은 당장의 어떤 시황이 아니라 큰 그림에서 매크로, 연준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든영이 어떻게 반응하고 국유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본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인드라 방송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은 개미들이 아니라 이런 고래, 큰 손들이 인드라 방송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드라가 이런 얘기, 이거 현재 진영이기 때문에 인드라가 인간 지표잖아요. 그래서 인드라가 아직 투자 안 했습니다. 암호화폐 지금 투자 안 했어요, 여러분. 투자하면 인드라 반드시 얘기해요. 예, 안 했지만은 이런 얘기는 들 수 있어요. 예, 주식시장은 내일 코스피, 월요일날 인드라 입장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인드라 볼 때는 약간의 조정을 펴주는 것이 12월 초까지. 12월 초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때가 되면은 비로소 미국 중간 선거가 완료가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뭔가 상원에서 누가 이길까 하는 기대감과 여러 여건이 생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초까지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12월 초 가면 금리 인상 되는 게 뻔하니까 장세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달리는 추세라면 11월 달 쭉 가려면 월요일날 쉬어주는, 조정을 가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그게 쉬어쳤던 친구들, 그 다음에 공매도 쳤던 친구들이 조금 그 친구들 반발을 무마시키면서 이런 거죠. 역으로 치면은 폭락장일 때 반등 주잖아요. 이게 폭락장일 때 반등 주는 것은 알아서 팔아라. 그 고래들더러 저점에서 저 반등하면 해가지고 만약에 10% 폭락했다, 그럼 고래들이 한 5% 올려가지고 본전에 파는 거죠. 10% 자기 물량을 10% 폭락했으면 5% 정도 올려가지고 2배로 파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대응해라,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근데 반대로 지금은 상승장 아닙니까? 코스피는 이제 전 세계 증시는 지금 우상향 상승장이잖아요. 이랬을 때는 좀 이렇게 이런 애들을 다독거리면서 올라가줘야 되는 것처럼 폭락할 때는 반등장이 필요하듯이 상승장일 때는 계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조정을 주면 지금 금요일날은 그냥 공매도 쳤던 애들 막 쉬어쳤던 애들이 그냥 겁먹고 그냥 막 커버 치는 바람에 굉장히 급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한 절반, 예를 들면 네이버가 10% 이렇게 올랐단 말이야. 한 5% 조정을 주면 딱 신호를 받고서 2차로 진입하는 매수 세력이 있다 이거예요. 1차 때 매수 안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들이고, 2차는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간 사람이야. 딱 이렇게 조정 주면,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조정 주면 안전빵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손해 안 보고 들어간다. 이러한 조정 주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은 인드라 볼 때는 조정을 준다, 전 세계 장이.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반면에 암호화폐는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사고 친 애들이 있고.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저는 큰 그림에서 세계 증시는 12월 초까지는 우상향 되는 그림이라면, 암호화폐는 구기원 큰 그림에서 세계 증시에 몰아주기 위해서 암호화폐는 좀 죽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초까지는 FX 이 문제, 만약 FX 문제로 안 되면 다른 게 또 터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죽어 지내는 수밖에 없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렇게 간다 이거죠. 그러다가 12월 초가 되면 오를 만큼 오르잖아. 더 많이 오를 수는 없어요, 전 세계 증시가. 왜냐하면 너무 오르면 연준이 또 증시가 너무 많이 오른다고. 연준은 증시 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적당히 올라야 돼. 모거슬리 마이크 위슬처럼 적당히 올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선순환이 되는 거지. 그동안 그러니까 오른 종목들은 안 오르고
못 오른 종목들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코스피에서도. 예를 들면 12월 초까지는 현대기아차가 족밥이 그냥 죽을 쓰다가 12월 초부터 다른 기술주가 내릴 때 그때서야 현대기아차가 오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선순환되면 순환매가 돌면서 12월 초까지는 전 세계 증시가 폭등하다가 12월 초가 되면 멈추고 그동안에 암호화폐 시장이 훅 갔잖아. 10분의 1이 됐잖아요. 그때서 이제 연말까지 올라주는 이런 그림이 인드라는 그려지고 있는데, 근데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그냥 인드라 얘기는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지금 그 암호화폐 같은 데서는 도지코인만 이렇게 좀 띄워주는 것은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게 도지코인이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또 FXS와 관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인드라가 고래 입장이라면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암호화폐 변동성을 줘야 되고 암호화폐 시장 죽지 않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면 도지코인 같은 거 하나라도 띄워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FXS 얘가 이쪽 미국 민주당에 기부를 많이 하네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국유본이 애들 때릴 때 자기 편 먼저 때려. 일론 머스크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 그런 거야. 상대 그러니까 이든영 입장에서 머스크가 못마땅해. 머스크를 때리고 싶어. 그랬을 때는 먼저 자기 쪽에 있는 애를 먼저 때리고 그 다음 머스크를 때리는 겁니다. 뭐 그거는 뭐 반쪽미당이든 누구든 다 그래요. 그런 방식으로 씁니다. 자기 편에 어떤 애를 먼저 때리고 균형장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정치적 목적이 다 정치적이지만 그거를 뭔가 균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거에서 머스크가 인드라 얘기하고 싶어요. 인드라 머스크 좋아하잖아. 머스크 입조심해라. 여러분 테슬라 당분간 테슬라 주식 지금 이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도지코인 단타로 하실 수는 있어요. 11월 말까지는 제가 생각해 도지코인 단타도 괜찮습니다. 인드라 볼 때. 그러나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한순간에 도지코인 훅 가고 테슬라 훅 갑니다. 위험한 시기에요. 경고 때리고 있다. 머스크에 대한.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얘가 그런 얘기고, 뽀글이면 반쪽정일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얘가 이미 막 갔을 때 이미 이런 식으로 한강원 자체가 이미 소문 난 거예요. 이미 큰 손들은 다 알았단 얘기야. 이게 머스크만 알았던 게 아니고 이 정도면 쟤 왜 저래? 쟤 요즘 후달려 소문 났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이 친구가 인도 친구인데 얘가 약간 이제 김단태가 소개를 많이 했던 친구인데 저 친구가 약간 좌우익 파쇼 성향이거든요. 좌우익 파쇼 성향. 간단하게 해서 머스크 성향인데 흥미롭게도 FXS에는 머스크한테 제안했는데 거절당했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머스크 성향인데 얘는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꺼져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도 친구한테 거절한 것은 아마 얘가 뽀글이가 이미 많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가지고 자기의 어떤 극단적인 성향, 자이파쇼 성향, 그러니까 자기는 자이파쇼에 올인한 것처럼 보여주려고 얘를 한 게 아닐까. 얘는 이 인도 친구는 우익파쇼 아니야 좌익파쇼 우익파쇼 성향일 거지. 약간 친머스크고 굳이 얘를 이렇게 디스할 필요는 없는데 얘를 디스했다는 건 당시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굉장히 뽀글이가 몰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시샤오동이 누굽니까? 샤이지 페럼 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죠. 시샤오동이 친한입니다. 친한.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지난 샤이지 페럼 때 현실 고발했던 영웅이죠. 저는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중국의 그 사기꾼들을 다 작살내버렸죠. 참교육시켰던 분이 시샤오동. 사회주의하실 때 요즘도 어떻게 중국 당국의 감시에서 잘 살아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는 시샤오동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고요. 중요한 건 그 모택동 시절에 중국 무술이 망했어요. 그 전까지 한신이 명맥을 유지했던 소림사 같은 경우 모택동 시절에 다 아작났어요. 근데 얘들아 강조할게요. 왜 이소룡인가? 1980년대 왜 이소룡인가? 국유본이 국원 전략에 따라서 신중이 됐잖아. 신중 코드로 국유본 하면 유통 아니에요. 일본 재패니메이션을 키운 것도 국유본이고 K 한류를 키운 것도 국유본이에요. 홍콩 영화, 이소룡 영화를 키운 것도 국유본입니다. 그때 홍콩 영화 하면 키워드가 이소룡 아닙니까? 그리고 주윤발이고, 그쵸? 이소룡을 키운 건 국유본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중국 공산당 애들이 막 소림사 뭐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사기야. 한마디로 중국 무술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영춘권 다 계속 구라예요, 구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허세는 좋다 이거야. 허세는 역사가 깊은 이란 애들이든 뭐 중국 애들이든 역사가 깊은 나라 애들은 기본적으로 허세가 깊어요. 그걸 갖고 탓할 필요는 없어요. 역사가 짧은 나라 민족일수록 겸손하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이고 냉철하고 그런 것들은 뭐 없는데 이제 변명이 문제다. 이런 것들은 파시즘이다. 변명 치졸한 변명은 좌파시즘 민주당의 변명거리처럼 파시즘입니다. 노예제 파시오 사회주의를 겪은 나라들 대다수 시민들에게 나타나는 일관된 반응입니다. 곧 내일 드러날 들어진 말을 왜 하나? 파시즘의 노예가 됐기 때문이죠. 그냥 인정하면 잔인무도하게 처형당한다는 걸 어린 시절부터 체득했기 때문이에요. 인드라 말을 태국민들은 곧바로 아실 겁니다. 왜 사과 안 해? 사과했다간 죽거든. 자비판 뭐 이런 거. 사전오기 홍수환 선수, 기후지정학, 그리고 요 동아시아 최초로 건설된 랑주 고성, 그 다음에 시마오 벽서기 빈틈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이현준, 훈민정음과 중국어기, 이거 좋은 내용이에요. 이현준, 알파벳 한글의 공통점, 아주 이 친구가 높이 평가합니다. 이현준. 이거는 알았어요. 내용은 어느 정도 알았던 게 10년 전에 중국에 살던 여자분께서, 인드라 팬이었던 여자분께서 중국 거주하면서 저한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중국말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얘기해서 상식적으로 이 얘기를 한국어하고 중국어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통용되던 얘기예요. 이분이 이것을 체계적으로 얘기했다는 데서 처음이지, 이렇게 한국인들 중에 중국어를 이렇게 공부했던 분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상식적으로 돌아다녔던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 한국인들 처음 듣는 한국말, 한국말이 다 달랐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인드라가 이제 참고하실 것은 양주 고성이나 이쪽에 시마오나, 여러분들 잊지 마실 게 이 환빠들의 어떤 그런 그냥 이 중국 문명을 그냥
환빠가 만들었어 이런 헛소리들을 좀, 예? 그거는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제신민사관이나 이 환빠 백제빠들은 다 제국주의자고 파시스트예요 여러분. 예. 그런 면에서 이 양주고성이나 시마오 이런 얘기 벽석의 틈이 참 잘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드라가 관심 있는 것은 이 양주고성과 이 시마오에서 인드라가 관심 있는 사항은 어떤 수메르 상 경제상론 관점에서는 어순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겁니다. 예. 양주고성 사람들은 어순이 어땠을까. 그 다음에 저 시마오 사람들은 어순이 오늘날 한국어였을까? 한국어처럼 어순이 주어, 목적어, 동사였을까? 아니면 오늘날의 중국어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였을까? 이런 데 인드라는 유일하게 관심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11시 41분 12시 안에 끝내네. 야, 질문 주실 분들 질문 주시고 12시 안에 끝냈으니까 여유가 있네요. 여러분들 질문 받고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오늘 방송 끝내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올게요. 질문 주세요. 네, 저희가 오늘 질문 따로 없어가지고 오늘 방송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인드라가 마자세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또 피를 봤어요. 하다가 인드라가 일하다가 또 이렇게 칼을 베어가지고 피를 봤습니다. 액대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하시면 돼요. 증시나 암화폐 공간에 여러분의 고래 입장에서, 저신의 입장이 아니라 고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전 세계 증시가 너무 올라도 안 좋고 너무 안 좋아도 안 좋겠죠. 그런 면을 고려하시면은 11월 달에 많이 오르면, 단기로 너무 많이 오르면 12월 달에 쉬어간다. 1월, 2월 달 쉬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1월 달에 안 간다 그러면 12월 달 산타랠리, 미약한 산타랠리가 있어서 오른다. 그러니까 많이 오르면 조정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암화폐도 마찬가지라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큰 기대를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금리 인하, 양적 완화는 2024년부터 되지만 6개월 선반형, 정책이라는 것은 6개월 뒤에, 아무리 빨라도 6개월 뒤에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날의 성년형 정부 하에서의 어떤 경제 다양한 문제들은요, 다 문준비가 저지른 싸지는 똥이라고 인드라가 몇 년 전부터 강조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세계 최고의 재정을 만들어 놓는데 이거를 재벌 3세 망나니처럼 문준비가 싸질렀고 단 5년 만에 이거를 똥 치우는데 한참 걸려가지고, 일단 부동산 문제는 해결했잖아요. 여러분, 인드라 분명히 했잖아요. 성희롱 집권 전에 부동산 문제는 무조건 된다. 이건 성희롱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다. 국힘당만 집권하면 된다 라고 했고요. 부동산 문제 됐죠. 이제는 코스피 문제, 증시 문제도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문제도 됩니다. 인드라는 2023년에 전 세계 증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될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2024년이 되면 금리 인하, 뭐 그래서 실물 경제에 투하되기 시작하면요, 양적 완화가 되면 오히려 증시는 조정을 볼 수 있다.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 페럼 때 어땠습니까? 금리 인하가 되기 전에 막 그 전에 막 올랐잖아요. 폭등했잖아요. 그거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올해 차분하게 대출 받지 말고 현금을 부지런히 모아서 당장 10% 5% 거기에 막 배 아파 집 4천원 땅 사면 배 아프듯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 투자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어떤 인드라가는 새 가슴이니까 이렇게 할 만한 자격은 없지만, 그리고 구라 경제학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긴 안목으로 보시면요, 너무 지금 물리 크게 가장 마지막으로 싶은 것은 크게 물린 분들, 뭐 삼성전자에 7만원대 물린 분들, 뭐 네이버에 30만원대 물린 분들, 저는 내년 되면 회복한다 이렇게 좀 보고, 현대기아차 20만원, 기아차 8만원에 물린 분도 저는 회복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3만원대에 300만원, 3천만원이죠. 3천만원대 물린 분들도 내년 되면 회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유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여러분, 좌우의 파쇼 변호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는 것이 자유인입니다. 고맙습니다.